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겠습니다. 뭐 지지율에 개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얘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정권 초반이었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그렇게 실망하지 않은 상태였고, 물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저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윤석열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도 이 지지율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지지율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 국내임 총선 참패에 대해서도 전혀 그것과는 무관하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 뭔가 정무적 판단을 갖다가 좀 뭔가 계속 오판을 하는 것 같은 이런 행보들을 보면서, 지금은 그게 뚝심이 아니라 뭔가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아마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하면 뚝심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최근에 그런 판단들을, 결정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번 총선 민심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과는 배치된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많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 지적을 했지만, 특히 이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대다수 언론 매체는 여기에 의혹이란 말을 붙입니다만, 여러분들, 이건 의혹이 아닙니다. 왜냐면 받았지 않습니까? 주고 받았습니다.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명품 백, 디올 백을 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일 수도 있다. 가짜라고 한다면 3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는데, 정말 그런 거를 아이디어라고 짜내는 사람이나 짜내는 쪽이나, 그 짜낸 걸 갖다 그대로 읊어대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명품 가방을 받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고 받았다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있었던 행위입니다. 여기에 왜 의혹을 붙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그 화면이 없고, 소위 말하는 몰카 영상 있지 않습니까? 몰카 영상이 없다고 한다면, 최재형이가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디올백 줬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명품백 수수 의혹이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화면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의혹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건 사실과 다른 표현입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보인 행동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때문에 국민들 기분 나쁘게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얘기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일주일 됐습니까?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에서 검찰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신속 수사 개시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또 이 수사진은 보강을 하고, 이런 와중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정보를 청취하겠다, 민심 정보 청취에 너무 소홀했던 것 같다, 민정수석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민정수석 임명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민정수석을 두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민정수석을 통해서 사정기관을 통제하고 사정기관을 장악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권력의 꼭두각시로 이용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하겠다. 왜냐? 자기가 검사로서, 자기가 검찰총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너무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이 대통령 후보 그런 지지율을 얻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런 걸로 인한 갈등, 그런 걸로 인한 대립, 요 상황에서 바로 구심점이었던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의 지지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총선에서 지고 이제 완전히 불리한 형국이 되자, 그리고 검찰에서 이 자기의 배우자 관련 수사가 진행되려고 하자, 거기에 대해서 민정수석을 갑자기 임명했다 그겁니다. 말로는 민심정보 청취라고 했지만,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뒤에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심 정보를 예전 같으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도 없고 뭣도 없고 이게 언론 매체라는 것도 옛날에는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방송도 2개, 3개밖에 없고 그다음에 주요 신문도 몇 개 되지 않았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불과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라고 한다면 민심 정보 이런 걸 갖다 수집하는 그런 거 따로 조직을 두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민심을 대통령이 제대로 알 수 없는 여건이고 환경입니까? 대통령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스스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 이미 민심과 관련해서는 정무수석이 있고, 정무수석은 이제 뭐 여의도 정치권과의 가교 역할을 한다, 메신저 역할을 한다도 있지만, 이 정무수석이라는 게 결국에는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조언하고, 그거 갖다가 대신 수행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사람도 민심 정보를 청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사회수석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민심 정보와 관련된 벌써 자기의 참모들이 있는데 굳이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는데 그 민정수석이 검사입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 요직을 거친 검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심 정보 이런 거를 수집하는데 청취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데 특기인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정기관과의 이런 좋게 얘기하면 가교, 나쁘게 얘기하면 통제, 장악 이런 걸 할 목적으로 임명한 사람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 국민들은 그걸 곱게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리고 이 와중에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와중에 공교롭게도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했던 그런 검찰 고위 간부들이 인사 이동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한테 불리한 길로 계속 빠져가고 있다. 왜 이런 정무적 오판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10명 중 6명은 이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물며 이거는 이 검찰 인사가 있기 전의 일입니다. 검찰 인사가 있기 전에 10명 중 6명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더 아마 상황이 악화됐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중 7명 또는 그 7명 이상이다라고 할 경우는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거의 웬만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일 겁니다. 왜냐?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이 있습니다. 지지하는 층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이게 불리해진 게 뭐냐면 지금 70대 이상에서만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뿐 그 이하 연령층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대 이상을 빼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거의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 인사 이게 이제 진행된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관찰한다면 이 상황은 더 악화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 공표된 스트레이트 뉴스 조원 CNI 여론조사 이게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신뢰 수준 95, 그 다음에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신뢰도를 물은 질문에 신뢰한다 32.4%, 신뢰하지 않는다 63.7%입니다. 그리고 모름 3.9%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모든 권역에서 신뢰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게 우세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텃밭, 국민의힘의 근거진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세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그 대구 경북 TK에서조차 신뢰하지 않는다가 55.3%, 신뢰한다가 41.4%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공정과 정의, 원칙과 상식을 외쳤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그 수사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믿지 않는답니다. 그것도 대구 경북에서조차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 더 많습니까?
10.9%포인트나 많습니다. 10.9%포인트. 11.1%포인트. 이건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TK에서조차 믿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대별 조사를 봐도 신뢰하지 않는다가 다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70세 이상에서도 신뢰하지 않는다가 48.7%, 신뢰한다보다 1.9%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역별로 봐도 그렇고 연령별로 봐도 그렇고 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론이 결코 좋지 않다. 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검찰 수사가 실제로 나올 경우에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상황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심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과 민심의 흐름이 이런 와중에도 지지율에 나는 그 상관 안 한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듯한 지금 언행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악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해당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수행 지지율이 31% 정도 나왔습니다. 이걸 갖다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리얼미터 조사에도 한 30%, 31%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0%대 정도 되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상황을 낙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총선 참패 이후에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관한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보다 실제 상황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이런 여론조사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총선 결과도 보셨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이 조금만 더 진행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는 이 국민의 힘으로서도 이걸 갖다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2016년과 같은 그런 분열상, 그런 내분, 그런 혼란상, 그런 국정 마비 이런 것들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제가 지금 이 시각에 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공유를 하면서 현재 정말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키게 됐는데 제가 오늘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제가 칼럼을 쓴 건 아니고 이 국내외 비대위원이라고 김용태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태 옛날에 이준석을 따라다니던 그 김용태가 이번에 국내외 비대위원이 됐는데 얼마 활동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김용태가 한 말을 제가 전하는 기사를 쓰면서 일부 제가 그 내용을 추가를 한 게 있는데 김용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인사 교체 이거는 국민들이 속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 충분하다.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감해 주신 그 얘기를 김용태가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이 영상을 마쳐 보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론의 본질은 대통령 탄핵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법무부의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론에 명분을 줄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자초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태 비대위원은 15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순직 해명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서 본질은 대통령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그 의도를 민주당이 숨기지 않고 있다. 총선 민의는 대통령 견제이지 정권 타도가 아니라는 점을 민주당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의 민의는 정권 타도가 아닙니다. 윤석열 퇴진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견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스스로 계속 이걸 갖다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듯한 그런 결정을 그런 판단을 계속 내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민심이 악화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고 그로 인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런 특검 그 뒤에 가려진 그 진짜 속셈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런 것들이 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의 인사 이동을 포함한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서 국민의 영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눈치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정기관 통제, 민간인 사찰 등의 폐단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지난 대선 때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민정수석 비서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자신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폭락하고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소위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하자 민심을 들이려 한다며 검찰 요직을 두루거친 검찰 출신 민정수석 비서관 임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민심 청취보다는 사정기관 장악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지휘선이 인사 이동을 했다. 인사 배경 실제 의도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은 특히 검찰 인사 교체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국민들께서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 보여 위험했다. 특검에 명분을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계속 무슨 얘기하고 오셨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밝힌 그런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이번 국정을 이끌어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그 말을 실제로 이행할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이 있는가? 의심하는 눈들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공감하실지 또는 반대하실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지 모르겠지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